저희 오늘은 EBS 중앙영어 대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현직 중학교 교사이시면서 유튜브 중앙영어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정우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정우 선생님은 저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네, 같은 또 대전 출신이에요. 네, 서대전고등학교. 네, 동대전고등학교. 동서. 네, 동서를 책임졌었어요. 네. 이렇게 또 선후배님의 만남. 네, 그냥 대전. 네. 대전 선후배죠. 네. 네, 서대전, 동대전.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네. 대전에 고등학교 몇 개 있지? 그 서동 또 있죠. 북대전 고등학교도 네, 있고. 남대전도 있을 겁니다. 남대전도 있어요. 네. 게다가 놀랍게 그냥 대전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총 5방향의 대전고등학교였어요. 네. 대전에 그중에 동쪽 담당, 서쪽. 네, 별 얘기 아닌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우리 전교 회장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 이야기를 해야죠. 어마어마한 분 모셨으니까. 자, 이 수능에서 독해의 중요성 뭐 많이들 강조합니다. 저도 해봐서 합니다만 해도 안 늘고 안 하면 더 안 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독해를 하는데 해도 안 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독해는요, 영어적인 지식하고요, 그동안 쌓아오셨던 문해력, 배경 지식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영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초 어휘, 문법 혹은 구문에 대한 학습이 부족해서 일단 문장에 대한 해석이 안 되고요. 요즘과 같이 추상적인 지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요, 해석이 된다 해도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해나 문제풀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해도 단기간에 뭔가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구문 독해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를 하시는데 구문 독해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가요? 일단 중학교 과정까지는요, 기본적인 어휘하고 문법이 되어 있으면 이게 해석도 되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일단 교과서 속 문장들부터 길고 복잡해지기 시작하고요. 3월 말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모의고사 속 문장들도 당연히 길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추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해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장 단위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구문 독해는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고요. 이러한 구문 독해는 할지 말지 고민할 대상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예요. 네. 어느 시기,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여름방학부터 혹은 겨울방학까지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기초 문법하고 어휘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요,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 이 과정 안 거친 학생들은 고등학교 뭐 2, 3학년 때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얼마든지 가능하고. 늦게라도 하고. 성인들도 기본적인 문장 해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해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독해 지문을 통해서 관련 어휘 그리고 문장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차근차근히 익히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시기는 그렇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자, 구문 독해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공부법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구문 독해 필살 공부법. 첫째, 좋은 교재와 강의 선택. 아유, 죄송합니다. 좋은 교재와 강의 선택. 교재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도요, 우선적으로 암기할 게 있고요, 또 천천히 암기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만들어진 단어장을 선택해서 단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학습자들이 그런 단어들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단어장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구문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문 독해는 여러분들이 해석 실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부하기 좋은 문장들을 모아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진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해석하는 실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문 독해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해설 강의까지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길고 복잡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왜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설해주는 강의가 있다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좋은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면.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교재와 강의를 선택한다. 네. 그럼 선생님, 해설 강의 중에 어떤 해설 강의가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인가요? 어휘든 문법이든 구문 교재든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잘 팔리는 교재 3권 중에서요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교재나 강의를 고르시고 나면 내가 교재나 강의를 잘못 선택해서 영어 실력이 안 올랐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교재를 하나 출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고품질의 해설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교재도 그럼 3위 안에? 아직은 시작이라서요. 3위 안에는 아닌데 그래서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솔직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부터 그 3위 안에 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분자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학생들 귀에 쏙쏙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네. 그래, 그렇죠. 많이 찾는 거 선택해서 실패해 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참. 그럼 두 번째 공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빠르게 1회독 하는 것이 중요. 왜 빠르게 1회독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무리 유능한 작가, 교사라고 하더라도요. 한 권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나 교재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담아낼 수도 없고 해설해 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장의 일부를 공부했다고 해서 문장 전체가 이해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꼭 참고 1회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력은 점차 늘 것이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나중에 이해되는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앞부분에서 많이 머무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꼭 참고 빠르게 1회독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사 좀 이 부족함이 느껴져도 일단 진도를 나가서 1회는 빨리 끝내라. 네네네. 시험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영어로 한번 빨리 보셔야 되나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다 쫙 풀어야 돼요. 1번부터 40번까지. 그 다음에 모르는 걸 다시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해결하고 가겠다고 한다간 시간 부족하고.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작년에 큰일 날 뻔했죠. 이게 운 좋게 된 거죠. 그때 되게 아쉬워하셨잖아요. 아는 건데 시간 부족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빠르게 1회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총 몇 회독이 좋을까요? 제 경험상 3회독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1회독을 할 때는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요. 2회독 하실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회독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잘못 알았거나 혹은 잊어먹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3회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져가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회독 정도면 진짜 한번 해볼만 하죠. 그렇죠? 빠르게 1회독하고 2회 거친 다음에 3회에서 완성하는. 만약에 교재를 잘 선정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 책 한 권 가지고 3회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 저 책 옮겨 다니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모든 책마다 앞부분만 까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 과거를 듣는 것 같네요. 이게 또 빠르게 한번 보면은 또 재미도 붙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그럼 세 번째 공부법은 뭘까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 혼자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복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뭐 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잠고 공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신만의 복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다시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혼자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수업도 듣고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도 받고 인강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력이나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양질의 복습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풋은 많거든요. 근데 그 인풋이 자기 걸로 만들어지는 시간,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머니들이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즉 복습 시간이 없으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복습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혼자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 수업이나 인강 같은 걸 통해서 배운 내용까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 거기에 나온 걸 또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좀 제한해 주신다면 뭐 기본적인 것은요. 30분 공부하면 30분 정도의 복습 1대1 정도가 하셨습니다. 네. 1대1로. 네. 그 운동도 골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 진짜요? 맨날 그 실전만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돼요. 그날 플레이에서 잘 안 됐던 걸 혼자서 어딘가에서 연습을 해보고 다음에 나가면 이제 향상이 되죠. 이게 배우는 영역은 다 비슷한가 봐요. 똑같더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수업만 들어도 일단 실력은 오르긴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업을 들을 때는 마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익숙함이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제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메워가는 과정 속에서 찐 실력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복습 과정은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이렇게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군요. 그러면 지금 복습을 강조하셨는데 예습은 필요가 없을까요? 예습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어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단어들 미리 챙겨두시면 해당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이 단어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예습을 하셔도 괜찮고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가볍게 훑는 정도까지는 추천해드립니다. 네. 또 우리 이정우 선생님 현직 교사이시니까 학교 시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학생들이 내신 시험 칠 때 서술형 문제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걸까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같죠? 네. 서술형은요,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로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술형 시험 이렇게 준비하면 좀 수월해진다. 팁을 좀 주십시오. 뭐 이게 다양한 요인이 있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서술형은 문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낸다 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몇 개를 분석했는데요. 30문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게는 10문제, 많게는 15문제가 문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서술형의 경우에는 50% 내지는 100%까지도 문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법 학습을 해야 선택형 시험, 객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볼 수 있고요. 서술형에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대비할 수는 없고요. 교과서에 보면 각 단원별로 문법이 2개에서 3개씩 제시가 됩니다. 그 문법 설명하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 정도는 암기를 하든 우리말을 보고 쓰던 어쨌든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런 문법 요소들은요, 독해 지문이라고 불리는 데서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 요소들이 포함된 독해 지문 속 문장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옛날처럼 빈칸 뚫어놓고 뭐 단어 한두 단어 집어넣고 하는 이런 식의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구석구석에서 막 힘들게 출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 정확하게는 숙지를 해주시되 이 정도 문장까지는 암기도 괜찮고요. 어쨌든 쓸 수 있을 정도는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서술형을 잘 보기 위한 일종의 팁 정도고요.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술형 시험 문제의 답안을 문장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영작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영작.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 서술형 문제의 50%, 많게는 100%까지 문법을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니 맞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일단 나오면 일단 의심할 게 여기서는 어떤 문법을 물을까? 네, 맞습니다. 역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 접근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아무런 문법 이거 지식 없이도 쓸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심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네. 기가 막힌 팁인데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출제자의 눈이 지금 의도를. 반달이 됐어요, 눈썹. 네. 지금 영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네. 학생들이 영작 연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영작을 했어요. 근데 그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게 더 큰 문제라는데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영어로 일기를 써봐라,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써봐라 이렇게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상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수준의 문장들만 계속해서 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작 실력이 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영작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돈 들이지 않고 영작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네네. 예. 어휘, 듣기, 독해, 영작까지 1타 4피 공부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명명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거죠 이게? 네. 우리가 보통 독해 교재를 네. 구입하시면요. 독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정반대로 접근합니다. 잘 고른 독해 지문은요. 훌륭한 영작 과외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일단 선택해야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교재 선택 방법. 네, 그런데요. 일단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에 독해 교재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있으시다면 굳이 안 사서도 괜찮은데 갖고 있는 교재가 마음에 안 들거나 혹시라도 한 권도 없으시다면 이제 교재를 구매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즘 나오는 책들은 다 이런 방식이긴 한데요. 음원, mp3 파일이 반드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독해 지문과 관련된 어휘가 미리 정리되어 있다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mp3 파일 일단 네. 있어야 되고 네, 독해를 위한 어휘가 정리되어 있는 네네네. 책을 고르셔라. 네네. 이유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갑니까? 예, 네. 예. 자, 설명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네. 이제 이 독해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요. 어휘, 듣기, 독해, 영작, 심지어는 말하기까지도 대비할 수가 있는데요. 5피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5피. 네.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그 독해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들 있잖아요. 네. 해당 그 날에 공부해야 할 독해 지문에 관련된 어휘들을 가볍게 훑어보는 겁니다. 이때 훑어본다는 건 암기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5분 이내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목록들을 영어, 우리말을 3번 정도 읽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휘 학습. 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문은 안 보는 거죠, 그때? 네, 일단 안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차 듣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음원 파일을 사용해서 1차 듣기를 하시는데요. 이때도 집중 듣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1차 가볍게 듣기.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독해 지문을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요. 이 문장 단위로 해석을 할 때 절대로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번역가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매끄럽게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늘어지고요. 말끔하게 해석이 안 되면 다음으로 또 못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어 어순대로 가볍게 의미 파악만 하는 수준이 되면 돼요. 또 특히나 번역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듣기, 말하기, 영작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제시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의미 파악하는 수준으로 독해를 끝내시면 됩니다. 와. 네. 나는 만났다 철수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 독해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설지에는 해석을 보시고 한 문장씩 영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영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어휘를 학습을 했고요. 듣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봤고 그리고 해석까지도 했기 때문에 영작이 그만큼 덜 부담스러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몇 번 봤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와. 지금 그러면 해석 그 보기 전까지 해석 한 번도 안 본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네. 뭐 맞춰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스스로 해석해봤고 네. 비로소 마지막에 이제 해설지를 보고 네네.
거꾸로 이제 영작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와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지금 들으면서 너무 해보고 싶고 저 교재 하나 주고 가시면 돼요. 대박인데. 와. 그럼 이제 저 영작을 했어요. 네,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은 해보는 걸 이제 앞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와우. 독해 지문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걸 가지고 한 문장씩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너무 꼼꼼하게 문법적으로 다 들어갈 건 없고요. 이 정도로 내가 문장을 썼구나. 그런데 틀린 부분은 이런 거였네 하고 색깔펜으로 표시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이게 쌓이고 나면 점차 영작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영작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요즘 독해책은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독해 지문 자체가 정답이기 때문이죠. 이야.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작업을 하면 끝나요? 이제 그만해? 아닙니다. 또 해요? 네,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2차 듣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2차 듣기. 어휘, 그리고 1차 듣기, 독해, 영작까지 마쳤기 때문에 2차 듣기를 하면 1차 듣기를 할 때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아는 것만큼 들리기 때문에 일단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들리는 게 많을 것이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재미가 생기고요. 그렇게 성취감을 한번 맛본 친구들은요. 이제 주변에서 공부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공부를 알아서 하고 그 뒷모습을 봤는데 괜히 엄마 미소가 딱 생기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학생도 느낄 수 있고요. 어머니들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2차 듣기까지 하면 이제 네.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와, 이 공부법을 하면 말하기 실력까지 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오피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요,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지문 자체를 암기가 좀 가능을 하시다면 그동안 연습이 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녹음까지 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녹음을 하고 나서 자기가 말한 문장들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읽는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쳐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말한 거를 본인이 직접 듣잖아요. 정말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와. 네. 진짜 그렇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공부법 알려주신 거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게다가 이 방법은요, 돈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독해 교재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없다 하더라도 한 권 정도만 구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영어 실력을 잘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해 교재가 정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흐름만 맞춰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아주 신박한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네. 몰라 막. 네. 하고 영작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다 몰라. 네. 이때 어떻게 사전을 찾아요? 어떻게 해요? 완전 노베이스인 학생들의 네. 경우에는요, 영작을 처음부터 도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기초 어휘들을 빠르게 학습하시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적인 문장들이 해석이 가능하고 영작에 너무 거부감만 없는 학생들이라면요, 나이,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독해 교재만 고르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때 독해 교재를 고를 때요, 살짝 주의하실 거는 보통 독해 교재를 고를 때는 자기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걸 고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영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한 단계를 낮춰서 하시는 것이 영작 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너무 긴 지문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짧은 지문을 하루에 하나씩 한 달 정도만 하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엄청나게 실력이 늘었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공부법도 아까 교재 하나 3회독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 같은 문장 가지고 여러 번 똑같은 과정 해보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 영작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책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어 문장이라는 것이 자주 쓰이는 문장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접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휘도 늘리면서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새
교재를 하나씩 네네네. 예, 도장 깨듯이. 네, 그렇습니다. 와. 좋은 재밌는 방법이에요. 네. 와우. 저도 바로 해보고 싶어요, 정말. 심지어 성인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용 교재는 어디 뭐 좀 어감이 이상하네. 성인 교재. 제가 알아서 사겠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토익 토플 교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야, 이런 공부법이 있었다니. 네. 훌륭해요. 예. 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조금 누르시고요.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EBS 대표 강사이신 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을 이 시간 알려주셨는데요. 강조하셨던 구문 독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책을 내셨어요. 자, 지금 저 앞에 있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구문 독해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책이거든요. 당장 고등학교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올라가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서 겨울방학까지 요 사이에 한 번쯤은 공부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에 제가 낸 교재는요, 15년간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직접 발췌한 문장이고요. 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가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시고 난다면 고등학교 영어 전혀 두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신감 있게 다가가서 원하는 성적들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말 고품질의 무료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 좀 아끼셨다가 아이들과 함께 치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우 선생님께서 선물도 주셨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선정하여 이 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